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저탄소 원료 연구팀을 맡고 있는 황성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5시에 이제 세미나를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짚으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찰스 크랩의 5년, 1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참석하신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스크랩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탄소 중립 시대의 전략 자원인 찰스 크랩 고급화 기술 현황 및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크게 한 4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탄소 중립 자체가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각 파트마다 제가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를 2줄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께서는 이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은 이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닌 이제는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이제 직접 관세인 시대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연사께서 EU CBAM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는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엄청난 이제 비용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린 스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로에서 이제 DRP 전기로로 체제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 지원하에 이런 안정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딜이라는 정책 기반으로 이제 100억 규모의 유로 기금으로 이런 철강사들의 체제 전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30년 이후에 이런 스크랩이 부족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내 스크랩 수출 규제 강화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을 해서 2조 규모의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NSC나 JFE, 고베 제강의 기술 개발이나 체제 전환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 선별 기술에 대해서 이런 선별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기금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철강사 측면에서는 먼 미래로 봤을 때는 CO2를 저감을 해야 되고, 이제 기존의 고로 공정에서 아래 보시는 단기, 중장기 이제 직접 환원철을 만들어서 철 스크랩과 전기로에서 용해하는 공정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에는 값싼 대량의 수소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인프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는 단기 전환 체제로 전환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소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이런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CFP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단기 전환 체제에서 추가적으로 CFP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철 스크랩을 다량으로 사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CFP가 더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체제 전환에서는 스크랩의 중요도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러한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렌드만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연사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체제 전환에 의해서 특히 이제 판재류에 사용되는 A급 스크랩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증가에 따라서 가격은 당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6년도에 이제 현대제철이 100만 톤 전기로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포스코가 250만 톤 전기로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 전기로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뭐 28년, 29년, 30년 정도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A급 스크랩보다 한 350만 톤 정도 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런 A급 스크랩에 대한 확보 경쟁은 더욱더 치열하게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왜 생겨났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제 CO2를 감축해야 되고, 이제 공정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앞서야 되는 원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나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체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제 원료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하에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두 줄로 이제 제 정리를 했는데, 체제 전환의 성공은 이제 설비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원료 확보가 좀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 스크랩이 왜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열쇠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카본 풋프린트가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스크랩을 다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CO2를 이제 저감이 가능한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핵심 전략 원료라고,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고로에서 같은 제품 기준으로 고로제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CFP가 2.1이지만 전기로제 생산했을 경우에는 스크랩을 100% 사용했을 때는 약 75% 이상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소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크랩을 활용해서 판재도 생산을 해야 되고, 이제 완성차 측면에서는 이러한 철 스크랩을 다량으로 이제 사용해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30년 같은 경우 30년 목표로 이제 유럽의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을 다량으로 사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탄소 저감된 강판도 필요하지만 이제 ELV 규정에서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대한 측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철 스크랩은 자동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스크랩을 많이 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겠는데, 스크랩도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랩에는 이제 카파와 틴 같은 트랜스 원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강 공정에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런 트랜스 원소가 증가하게 되고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판재류, 자동차 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랜스 원소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저희가 A급 스크랩 위주로 판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구리가 융점이 한 10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압연을 할 때 이게 액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액상이 압연했을 때 결함으로 발생하고 토끼나 유사 비늘음 그리고 내견제 표면 결함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철근 형광 위주로 전기로해서 생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고급 판재까지도 저희가 자동차 판재까지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는 아래에 보신 것처럼 외판이나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카파를 0.1 미만으로 반드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동차 판재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 A급 스크랩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이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A급 스크랩이 부족한 구조가 되게 되고 또 순환해서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A급 스크랩 부족으로 인해서 고부가 철강 생산이 어려움에 빠진다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자체를 고급화하는 이슈가 가장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선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크랩의 트랜스 원소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스크랩을 단순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 유통사를 인수를 해서 발생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추적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 숄츠 같은 경우에는 뭐 AI 선별 기술이나 표면 정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전기로를 기반으로 자동차 판재를 생산했기 때문에, 특히 뭐 SDI나 뉴코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 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수거, 파쇄, 선별, 용융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뭐 에이크 스크랩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공급은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은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도 뭐 보완책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A급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표가 스크랩 내부의 카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기술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작지만은 이제 카파를 0.25 정도까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장기적으로 A급 스크랩을 이제 대체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선별, 파단 파쇄, 고밀도 파쇄 기술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대체 자원이 뭐 DRI나 이제 HBI 사용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A급 스크랩의 이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스크랩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 스크랩에 대한 고급화 기술 동향,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랩 고급화의 3대 핵심 기술은 소재 관리 기술, 정밀 선별 기술, 그리고 지능화 기술을 들 수 있겠고, 이제 각각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기술이 연계가 됐을 때 이런 고급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효율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A급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은 두 번째인 정밀 선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크랩 고급화 기술 동향을 보시면, 이러한 기존에 저희가 슈레더와 같은 자력 선별 기술은 이제 카파를 선별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철과 철 정도를 구분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이제 A급 스크랩을 대체하는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이나 AI, 그리고 XRT, XRF, 립스와 같은 첨단 분석 기술을 접목을 해서 종합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 있는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유럽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톰나나 스테이너트가 이제 기술을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이제 뒤따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CSP라고 순환경제 기반 자원 활용 프로그램에 이제 1조 3천억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순환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프로그램 내부에 이제 C라고 서큘러 이코노미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선별 분석, 스크랩 품질 개선, 디지털 트윈 플랫폼, 이제 고품질 강판 생산에까지 이제 스크랩 관련된 순환 경제 전체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제 상용화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참여 기업을 보시면은 뭐 톰나나, 스테나 리사이클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이나 SSAB, 짤츠기타, 타타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 기술뿐만 아니라 이거를 직접적으로 철강에 활용하고 실증하는 기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톰나 같은 경우에는 뭐 CSP 내 시저 프로젝트에서 이제 선별 정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특징으로는 뭐 비전 기반 선별 기술과 엑스레이, 이제 투과 기반 선별 기술 두 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은 뭐 비전 인식을 통해 스크랩 형상과 색상을 판별해서 이제 선별하는 기술이고, 엑스레이 투과 기술은 이제 XRT를 활용해서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선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테나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CSP 내에서 퓨어 스크랩 프로젝트에서 고정밀 선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스웨덴에 있는 스테나 리사이클링 공장의 파일럿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비 흐름을 보시게 되면 피더에서 슈레더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1번, 2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비전 식별로 1차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3D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상과 이제 포지션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된 이제 스크랩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먼저 표면을 태우고 성분을 분석을 해서 서버에서 판정 기준을 이제 먼저 판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 이제 성분에 대해서 애매한 그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분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후단에 있는 XRF로 이동을 해서 이제 XRF를 통해서 2차적으로 선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슈레더가 카파가 0.3에서 0.4 정도 되는데 이 기술을 통해 최종적으로 카파가 0.08 이하까지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너트도 뭐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엑스레이나 립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없다가 나타난 기술들이 아니고 원래 비철 쪽에서 적용을 하는 기술이고 이 비철에서 철강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철강에 필요한 기술들을 조금씩 디벨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